안녕하세요. 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종합법률사무소 드림의 김치현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 오늘은 또 물어볼 게 뭔데? 사회 초년생들이 보통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취직을 한단 말이에요. 학자금 대출이 탕감이 안 된다는 내용이 생각보다 인터넷에 많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이제 청년들이 뭐 계속 힘들다고 하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줘서 그런지부터 이것들도 이제 면책 채권을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 그때는 개인 파산은 또 안 됐었어. 그랬는데 2021년도부터인가 개인 파산도 이제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학자금 대출도 이제는 개인 회생에서 면책 채권이 됐어. 그럼 학자금 대출 있는 것만으로도 회생이 가능하네요. 그러네. 그렇게 돼버렸어. 정책적인 그런 목적도 있었고 청년들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이 2, 3천 빚을 가지고 안고 시작한다는 것이 조금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부채를 이제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개인 회생이 들어올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띄어먹으라는 얘기 아니고. 물론 그 사람이 이제 그만큼 그 개인 회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빚 안 갚고 싶어가지고 개인 회생 들어오면은 그거 다 해주면은 다 그 빚 안 갚으려고 하지. 채무가 한 2천 정도면 사실 많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그 자기가 그 이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장애 때문에 그 하루에 그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4시간이라도 이렇게밖에 못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잖아. 그럴 경우에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는 1인 같은 경우는 133만 원이 최저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달에 그 최저임금의 250에서 반절하면은 120밖에 안 돼. 4시간씩밖에 일을 못 하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최저생계비에 미달되지만 그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어떤 소명자료라든지 이런 상황을 제시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변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료가 제출이 되면 이제 법원에서도 좀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은 있지. 그러면은 월급이 예를 들어 뭐 장애가 있거나 이래가지고 한 90만 원, 1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도 되나요? 90만 원, 1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빚을 지게 됐어? 그런 빚을 지게 된 이유라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인일 때는 130만 원, 130만 원 정도, 네. 2인일 때는 한 22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그것은 하나의 기준일 뿐이라 했지 그 이하라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을 아예 못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이제 또 그런데 너무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변제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 개인 회생에서는 변제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질 바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게 낫지. 오. 한부모 가정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애를 2명 키우는데 250만 원을 벌어요. 애 2명 키우면은 3인 생계비가 280인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개인 회생 그런 사람도 개인 회생 되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저기 많지. 뭐 좀 요즘에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한부모 가정이기도 하거니와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게 개인 회생인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버는 사람이 혼자고 혼자 벌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린데
또 250밖에 못 버는 최저 생계비 좀 이상 그 정도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금액이 가지고 그 개인 회생으로 들어가가지고 변제율을 또 빼고 하려면은 아예 안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개인 회생이 안 돼버리면 그 빚을 안고 갱신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그런 사람들 충분히 감안해서 그 개인 회생 절차를 개시해 주기도 하지. 그런데 거기에는 좀 많은 노하우가 좀 필요해. 왜 그러냐면 소명 자료도 넣어야 되고, 그냥 일반적인 그 변제율 이상 나오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잖아. 그런 것들을 인정받게 하려고 하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운 일이 되겠지. 다음에 또 올게요, 변호사님. 안녕.